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조합 이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 건데 일단은 밑줄을 좀 먼저 쓰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알게를 택하는 조합이라 할 거야. 조합. 자,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이라고 나타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순열은 NPR이라고 나타내고 NPR 이 조합은 NCR이라고 나타낼 거야. 문자가 PC 이제 다르죠. 가운데 문자가 다른데 이제 C가 왜 C냐면은 조합을 뜻하는 컴비네이션이라는 놈의 머리 글자래. 콤비네이션이라는 놈의 머리 글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콤비네이션.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 순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순열 있잖아요. 순열이랑 뭔가 좀 비슷한 듯 다른데 그 순열 얘기를 잠깐 해보고 조합이랑 연계해 볼게.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알개를 골라. 그런데 그 고른 알개를 내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 있지.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그 경우의 수를 이제 NPR이라고 해. NPR. 그러니까 NPR은 이제 뭐냐면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야.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 자, 근데 그 방금 전에 조합 있죠? 조합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는 게 조합이거든. 택하는 거. 근데 순열은 뭐냐면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하면 순열이야. 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순열은 택하는 거, 조합. 그 다음에 택한 거를 나열하는 거.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있는 거야. 두 가지 과정이 다 있는 거. 자, 이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NCR과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R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R 팩토리얼. 얘를 곱한 거와 같고요. 자, 따라서 이제 NPR이죠, NPR. 자, 이제 NPR은 NCR,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거기다가 그 고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R 팩토리얼까지 곱한 개념이라는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NPR이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CR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NCR을 구하려면은 양변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얘기해주면 돼. NPR.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 얘기해주시고 근데 우리 이 식에서 그 NPR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로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NPR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이제 얘기했던 거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NCR이 나온다 이거야. NCR은 저번 시간에 했던 NPR, 저 N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와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와 같다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NC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분모, 그 다음에 뒤에 거 팩토리얼이 분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에 내가 그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어, 만약에.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문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생각할 거야.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럼 봐봐, 여기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A, B, C 고르냐? 뭐 A, B, D 고르냐? A, C, D 고르냐? 뭐 B, C, D 고르냐?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해보면. 근데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4개 중에서 3개의 문자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거를 줄 세우게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순열이야. 그래서 만약에 고르는 과정만 신경 쓰면은 조합인데 A, B, C를 골랐어 만약에. 근데 그 고른 거를 만약에 이렇게 줄 바꾸기 하는 거 있잖아. 줄 바꾸기까지 한다면 저번 시간에 했던 순열의 개념이라는 거야. 순열의 개념. 진짜 단순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조합은 선택만 하고 끝나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순열은 선택한 거를 나열까지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택한 거를 나열까지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 여기서는 저번 시간에 이제 약속한 게 지금 있는데 NP0이 1,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이 지금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NC형을 내가 만약에 1로 정의를 해버리면 NC형을 1로 정의해버리면 우리가 그 위 기억의식에서 이 기억의식에서 NC형을 1로 이제 보면 자 NC형은 이제 우리가 1로 약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CN도 1이라고 약속할 거야. NCN도 1.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NCN은 N개가 있을 때 N개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야. 이 다 고르는 것 자체 한 가지야. 한 가지 이제. 근데 NC형은 생각해봐. N개 중에서 빵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거 몇 가지일 것 같아? 한 가지? 이게 그냥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로 그냥 약속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NC형은 1이고 NCN도 1이구나. 근데 여기서 이게 있어. 요거 3번이 중요하거든. NCR이 뭐냐면 NCR은 이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있죠. N 빼기 R이잖아. NC N 빼기 R이랑 같아. NC N 빼기 R. 요걸 일단 좀 써놓으시기 바라고. 이게 뭐냐면 이 얘기야. 만약에 OC4 있지.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 있었잖아. 이거는 앞에서 뒤에 거 빼면 1 나오지 1. OC1이랑 같다라는 거야. OC1.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나 5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나 같다라는 거야. 같다. 이게 왜 같냐면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젤리가 5개 있다 가정해봐. 젤리가 5종류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젤리 하나를 내가 먹고 싶어. 젤리 하나를. 그럼 여기서 젤리 하나를 골라야 될 거잖아. 하나를. 그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 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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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 알겠어? 5가지.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요거를 고르기로 했으면 나머지 4개는 지금 안 고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젤리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는 내가 지금 안 먹을 젤리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야. 의미가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 거 뺀 걸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응용해보면 만약에 7CO5는 뭐랑 같겠어? 7CO? 빼주면? 그거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7C로. 그 다음에 4번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다 쓰고 볼게. NCR이 뭐랑 같냐면요. 지금 NCR이 뭔가 둘이 더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앞에가 둘 다 빼기를 돼 있어. 빼기를 되어 있고 뒤에는요. 여기가 R-1 여기가 이제 R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R로 나와 있다. R로 나와 있다라는 거고. 저거 왜 그러냐면은 저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이제. 자 만약에 뭐 지금 젤리 상황 한번 가정해보고 젤리 상황. 자 젤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젤리가 만약에 총 N개가 있다 가정해볼게. N개의 젤리가 있어. 근데 이 N개의 젤리 중에서 내가 R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NCR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NCR로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기준을 잡는 거야. 내가 이 중에서 R개를 고를 때 요놈 있죠 요놈. 요 젤리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고르다 보면은 케이스를 2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야. 어떤 특정 젤리가 뽑힐까 안 뽑힐까로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이제 뽑혔을 때 얘가 만약에 안 뽑혔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볼게. 잘 들어야 돼. 나는 지금 이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기로 했잖아. 근데 만약에 요 젤리가 뽑힌다라고 가정하면 이 젤리가 그 R개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몇 개? 요거 하나 제외하면 나머지 몇 개야? 총 N개인데 요거 하나 제외하면 나머지 몇 개? 그 중에서 몇 개를 더 고르면 될까? 그 중에서 내가 원래 R개를 고르기로 했는데 이미 얘 하나를 골라놓기로 했어. 그러면 나머지 몇 개 고르면 돼 이제? 나머지 R개를 고르기로 했는데 이미 1개를 골라놨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R-1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R-1이고 또 봐봐. 이번에는 이 젤리가 만약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요 R개. 그러면은 얘 제외한 나머지 N-1개였잖아. N-1개. 그 중에서 지금 얘를 안 고를 거니까 R개를 그대로 아직 골라야 되는 거잖아. 아까는 하나 뺐었어야 됐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R인 거야. R.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NCR은 하나씩 빼가지고 N-1C, R-1, N-1C, R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에 이제 7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하실 건데 7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혹은 r의 값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어.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c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요거 잠깐 요 문제랑 이제 별도로 계산하는 법 얘기해 줄게. 7C2 계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7P2 있지. 7P2. 7P2 계산하는 거 먼저 알아야 돼. 7P2. 이거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계산했었냐면은 7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몇 번 곱해주라? 2번 곱하라고 했어. 2번. 그럼 이게 다시 좀만 앞했어. 7부터 시작해서 2번 쓰라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이거? 근데 C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일단 P처럼 계산을 하는데 7부터 시작해서 2번 곱했잖아. 그 다음에 분수식인데 분모에다가 요 뒤에 거 팩토리얼을 곱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의 곱이잖아요. 그죠? 1부터 2까지고. 요거 계산하면 돼. 3이니까 7, 3에 2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더 해보면 요것도 해볼게. 5C4 이런 거 있지. 5C4. 이거의 의미는 원래 5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 곱하라는 의미야. 원래는.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그 P처럼 계산해주는데 P처럼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거든. 뒤에 거 팩토리얼 4, 3, 2, 1을 지금 곱해줘야 되거든. 4, 3, 2, 1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약분이 다 되는 게 보이거든. 잘 보면 4, 3, 2, 4, 3, 2 이거 그대로 약분 되는 거 보이니? 그대로 약분 되는 거 그대로 약분이 좀 되시니까 이거는 5가지 경우의 수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5가지 경우의 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CR 계산할 때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도 같다라고 했지. 이거 빼면 몇 나오지 이거? 그래서 이게 5C1이랑도 같아. 5C1. 5C1은 뭐야? 이거 뒤에가 만약에 1이잖아. 이거 그냥 앞에 숫자 쓰면 돼. 앞에 숫자. 이거 5거든? 그러면 5C4를 계산할 때 이렇게 일일이 하지 말고 작은 것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라고요. 작은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래야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 뒤에 숫자가 좀 크잖아, 만약에.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에 막 가깝게 크잖아? 그러면은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편해. 무조건. 바꿔놓고. 요거를 위에 거 말고 밑에 것대로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을 계산해 볼 건데. 그럼 요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NC3은 N부터 시작해서 몇 번 곱하는 거예요, 이거? 3번 곱해 주는 거야, 3번. N, N-1, N-2 해주셔가지고 3번 곱해주시게 되는데 3번. 근데 여기 봐봐.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3, 2, 1까지 곱해주셔야 됩니다. 3, 2, 1까지. 그래서 얘가 경우의 수가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줘야 돼. 20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분모가 이제 6이잖아. 6. 양변에 6을 곱해. 6 곱해주면은 n, n-1, n-2 해주셔가지고 요게 이제 120이다 라고 나오게 되거든. 120이다. 120이 나오게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래 이거 전개해서 풀어야 돼. 원래는 전개해서. 이거 싹 다 전개해야 되거든. 이거 전개. 자, 일단 이거 쓰지 말고 봐봐.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전개해. 얘부터 전개해보면은 n제곱 이거 전개할 수 있죠?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인데 n 하나 더 곱하면은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2n 이항에서 마이너스 120은 0.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풀어야 돼. 원래는 전개해서. 근데 이거 생각해봐.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이런 꼴? 이런 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납니까? 곱셈 공식이 안 돼. 이게 때려 맞추기야. 때려 맞추기. n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이 식이 성립할지, 즉 무엇을 넣어야 얘가 이제 0이 나올지를 때려 맞춰야 돼. 이게 때려 맞춰야 되는데 근데 생각 잘 들어봐. 어차피 때려 맞춰야 되거든. 그럴 거면 여기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서 때려 맞추는 게 빨라. 왜냐면 요거 볼래? 이거 n, n-1, n-2 이거 다 몇씩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거 지금 차이가 1씩 차이가 나지. 그지? 벌써 졸린 것 같다 지금. 자, 1씩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속한 세 자연수야 이게. 그럼 너가 상상을 해봐. 어떤 세 자연수를 곱해야 120이 나올지를 때려 맞추는 게 빨라. 생각해봐. 3, 4, 5를 곱해. 3, 4, 5 곱하면 몇 나오지? 3, 4, 5.
조금 모자라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봐야 돼, 이제? 3, 4, 5 말고. 4, 5, 6 곱하면 어떻게 돼? 4, 5, 6 해주시면은? 다시. 4, 5, 6 해봐, 4, 5, 6. 4, 5, 6 해보면, 4, 5, 6 해보면, 이게 나와.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빠르다, 이거야.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어차피 때려 맞춰야 돼, 이거 전개해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이제, 때려 맞추기야, 때려 맞추기. 이게 차라리 훨씬 더 현실적인 빠른 방법이야. 그래서 n이 가장 큰 수니까 n을 6이라고 정하는 거야. n을 6.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개하지 말게. 전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때려 맞추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좀 생각 좀 해줘야 되거든, 2번은. 2번은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2번이 6CR인데, 그 6CR이 이제 여기서 20이래. 6CR이 20. 그러면 6CR 20은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냐면, 이게 그 의미가 6부터 시작해가지고 R번 곱해주셔야 됩니다. R번. 그러면은 이게 R이 지금 뭔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해봐야 되거든? 때려 맞추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R이 1이라고 가정을 해. R이 1. R이 1이면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 팩토리얼을 분모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R이 1이면 이렇게 씁니다. 1분의 6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1분의 6. 자, 근데 지금 우리 결과가 20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20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R을 2라고 가정해 볼게. R을 2. R을 2라고 가정해 보면은, 이거 잘 따라가야 돼, 이거. R을 2로 가정해 주시면 6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는 겁니다. 2번. 그리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로 써주셔야 되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한 거 보면은 2분의 30, 15. 좀 모자라, 얘가 이제. 좀 모자르기 때문에 R을 이제 3이라고 가정해 볼 거야. R을 이제 3. R을 3이라 가정해 보면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하는 거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거 팩토리얼. 여기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2, 3은 6 약분돼가지고 여기서 5, 4, 20이라고 나오게 돼. 5, 4, 20. 여기서 이제 20이 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3개를 곱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R이 3이라고 나오게 돼. R이 3. R을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을 3.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도 보시면. 자, 3번은 이제 NC6이랑 NC8이 같을 때 N이 이제 뭔지를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합은 C는 그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도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거 빼주신 게 이제 N 빼기 6이죠. 즉, NC6이 뭐랑도 같냐면은 NCN-6이랑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NC6이 NCN-6이랑도 같다. 라고 이제 봐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랑도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얘가 지금 이제 NC8이랑도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NC8이랑도 같다. 이렇게도 지금 나와 있네. 자, NC6이나 NCN-6이 같은데, 얘네들이 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n-6이 8이다라고 놓으시게 되면은 n을 이제 14라고 놓으시면 될 것 같고, n은 14라고 놓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아까 그 OC1이랑 OC4랑 OC4랑 OC1이랑 같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다. 그러면 뒤에 거끼리 더하는 게 앞에 거가 되겠지? 뒤에 거끼리 더한 게 앞에 거. 요런 관계로도 보면은 사실 이 뒤에 거끼리 더하는 게 앞에 거 14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어야 돼. 저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겠고. 근데 마지막 요 4번은 지금 이제 10CR이랑 10C3이 이제 같다라는 건데, 그 얘네들이 같으려면은 딱 눈에 보이는 거 R이 몇이면 좋겠어요, 이게 R이? R이 3이면은 그냥 애초에 양변이 같으니까 3도 해당이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있죠? 앞에서 뒤에 거 빼면은 10C7이랑도 같기 때문에 R이 3뿐만 아니라 7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7도 가능하다.
7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답이 두 개야. 보통 7만 적기 마련인데 3까지 답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3까지. 자, 이거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을 또 보시면 8번. 네. 자 이제 8번을 이제 보시면 조합의 수 나오게 되는데 조합의 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총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이 10명 중에서 3명이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 조합 10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조합의 수 10C3이랑 같은 거야. 10C3. 10C3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10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했었고 3번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3, 2,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저 계산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약분하면 4 나오고 요거 약분해주면 이제 3 나오니까 3, 4, 12 해가지고 120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120 120으로 답을 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지금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이 있을 때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래. 자, 남학생을 4명이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아라. 4C2. 남학생 4명 중 2명 고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6명이 있는데 3명 고르라고 했으니까 6C3이야. 6명 중 3명을 골라줘야 돼. 근데 이게 남학생도 뽑아야 되고 여학생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야. 곱하기. 여기가 곱하기라는 거 잘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4C는 4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해라. 4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해라.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뒤에 거 팩토리얼로 써주라라는 거야.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로 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6C3 있죠? 6C3. 6C3은 6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하자 이거야. 3번 곱하자. 3번 곱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뒤에 거 팩토리얼 있죠? 뒤에 거 3 팩토리얼 1, 2, 3을 곱해줘가지고 요거 계산 잘해보면 돼. 요거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2고 그래서 이제 2, 3은 6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 2, 6 날라가는 게 있으니까 5, 4, 20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120이 나오게 되겠네. 120 자 120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어. 120으로 자, 그래서 이거 뭐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 문제고, 계산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9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9번도 볼 건데, 7가지 무지개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빨강과 주황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이 무지개가 이제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빨강과 주황을 포함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 7개 중에서 4개를 고를 때 이 2개의 색깔을 미리 포함해 버려야 되는 거야. 미리.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4개에 이미 빨주가 포함이 돼 있어. 빨주가 포함되어 있으면 앞으로 2가지 색을 더 뽑기만 하면 돼. 2가지 색을 더 이제 쓸까? 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해주셔가지고 빨강, 주황을 미리 포함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5개의 색깔 중에서 앞으로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개만. 이미 저 빨주를 2개를 포함을 해버렸으니까 나머지 2개만 뽑아보시면 됩니다. 5C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5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시고 뒤에 거 팩토리얼로 해주시게 되니까 얘가 약분 되겠죠? 약분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5, 2, 10 10가지 경우의 수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경우의 수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자 노란과 초록을 제외하고 뽑는 경우의 수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노랑이랑 초록을 애초에 안 뽑을 거야. 그러면 노랑, 초록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색깔들 있죠? 그 나머지 5가지 색깔들 중에서 뽑아줘야 되는 거야. 5C4를 해줘야 되는 거야. 5C4를 이제. 5C4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5C4는 이게 뒤에가 좀 크면
앞에서 뒤에 거 빼버려가지고 OC1로 계산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OC1로 이제. OC1은 그냥 5야, 5. 5라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인데 파랑을 제외하고 남색과 보라색을 포함해서 보겠대. 그러면은 파랑을 애초에 배제해버리자. 파랑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남색과 보라색을 포함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색깔 파, 남, 보는 뽑힐지 말지가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있죠. 빨주노초 있죠. 저 나머지 4개 중에서만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데 우리 총 4개 뽑는 거였는데 이미 남색, 보라색을 뽑을 거니까 2개를 미리 뽑을 거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미리 뽑았다? 앞으로 2가지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2가지만. 4C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4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시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쓰시니까 약분이 잘 되죠? 그래가지고 2, 3은 6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2, 3은 6 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라고 필수에 이제 10번도 봅시다. 10번 10번도 보시면 자, 이 문제인데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조합일수야 이거. 여사건 활용하는 문제인데 현재 총 10명이 있네. 의사 6명, 간호사 4명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간호사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래. 뽑힌 3명 중에서 최소한 간호사가 1명은 있어야 돼. 1명 있을 수도 있고 2명 있을 수도 있고 3명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1명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좀 전체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간호사가 몇 명 뽑힐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뽑힌 간호사 수, 뽑힌 간호사 수를 한번 기준으로 잡으면 뽑힌 간호사 수가 없거나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으로 나오게 되겠죠. 기준을 간호사가 몇 명 뽑혔는지로 잡을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냥 저 10명 중에서 3명 뽑을 때 10시3 했을 때 10명 중에서 3명 뽑을 때 그 중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뽑힐지는 매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적어도 간호사가 1명은 포함이 되어야 돼. 적어도 1명은 포함이 되어야 돼. 1명이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이 3가지 케이스 물어보는 거 맞니? 간호사가 1명 뽑혔냐? 2명 뽑혔냐? 3명 뽑혔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돼. 그래서 더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원래는 풀어야 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사건으로 풀자. 그냥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얘 하나만 구하고 빼면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나머지 경우의 수들이. 그러니까 전체 구하고 요거 하나 빼자 이거야. 일일이 3가지 케이스 경우의 수 각각 구하지 말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 하나만 빼자고. 전체 경우의 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는 10시3이야. 10시3. 10시3인데 이 중에서 간호사가 안 뽑히는 경우의 수. 즉 이거는 의사만 뽑히는 거지. 의사만 3명. 의사만 3명 뽑아줘야 돼. 의사가 6명이 있으니까 6명의 의사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6시3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6, 5, 4 그 다음에 분모가 이제 3, 2, 1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3, 2, 6 약분시켜 버려. 그러면 5, 4, 20으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것 같고 5, 4, 20 즉 우리는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거야 이제. 여사건의 경우의 수.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말고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좀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반대되는 경우의 수. 이걸 전체 경우의 수 10시3에서 빼주셔야 되는데 10시3도 한번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0부터 시작해서 3번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3, 2, 1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약분해 볼게요. 이제 요거 3이고 요거 4니까 얘가 120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는데 120으로 전체 경우의 수 120 중에서 우리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 6건의 경우의 수를 아까 20이라고 구했으니까 이 문제의 실제 답은 100까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3번
이처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도 좀 보도록 하시면, 11번.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 좀 조심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 상황 읽어보시면, 부모가 있고, 철수를 포함한 자녀 4명, 총 6명의 가족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 뭐 ABC를 합시다. ABC. 총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대. 이 6명 중에서 내가 4명을 뽑아가지고 뽑은 4명을 한 줄로 세우겠대. 그럼 만약에 그 뒤에 막 조건이 더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뒤에 조건이 만약에 없었으면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뽑은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6P사야. 6P사. 순열이야. 6명 중에서 4명을 고르고 고른 4명을 줄바꾸기 하는 경우의 수 6P사야.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건이 더 추가돼 있죠. 그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울 때 아빠, 엄마가 모두 포함되어야 되면서 철수가 포함이 안 돼야 된대. 철수가. 그러면 그 뽑힐 4명 중에서 아빠, 엄마 있어야 되고 철수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자녀 3명 중에서 2명을 더 골라야 되겠지. 일단 총 4명 뽑기로 했는데 아빠, 엄마 뽑히고 나머지 2명을 여기 중에서 골라줘야 되지 않니? 여기 중에서. 그러니까 3C로 자녀 골라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2명 골랐고 아빠, 엄마 골라서 총 4명 골라졌는데 이 4명을 나열, 줄바꾸기 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야. 4팩토리얼. 이게 끝이야. 그 C는 이거 뒤에가 크면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4 계산해 주셔가지고 7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2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72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12번도 보도록 합시다. 12번 한번 좀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서로 다른 10개의 점이 있대. 서로 다른 10개의 점. 자, 지금 점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4개의 점은 일직선상에 놓인 점이래. 자, 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몇 개이고 삼각형이 혹시 몇 개인가 라는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얘들아, 직선을 있잖아. 기본적으로 이 직선은 그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삼각형은 점이 3개 필요하잖아요. 3개. 3개 필요하니까 3점만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3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이랬을 때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를 더하라 이 얘기야. 더해주라. 더해주라라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좀 고민해 보니까 직선의 개수 먼저 해볼게. 직선의 개수. 우선은 2개의 점만 선택하면은 그 2점을 이으면 직선 결정되니까 10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먼저 골라. 10C를 골라. 10C. 10C 골라주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 이게 그 직선이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 직선이 중복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2점을 골랐다 쳐봐. 이 2점을. 이 2점을 골랐으면은 이 2점을 이어. 그럼 이런 직선이 나오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2점을 골랐어. 만약에 이 2점을 이어. 처음 그은 흰색이랑 나중에 그은 분홍색은 같은 직선이야. 이건 중복으로 세지는 거야. 중복으로. 이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일직선상에 놓인 점들 중에서 2점을 고르면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중복이. 그래서 지금 중복이 얼만큼 발생하느냐? 일직선상에 놓인 점들 4개 있죠? 그 4개의 점들 중 2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이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또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야.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저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셀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세면 안 돼. 다 구별한 다른 거를 세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은 그 중복하는 걸 뺐잖아. 빼다 보니까 정작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이 직선이 이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이 직선 한 가지 있잖아. 이 직선 한 가지 경우의 수까지 이게 다 빼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더하기를 해서 메꿔줘야 돼. 더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복 처리하려고 4C로 뺐는데 빼다 보니까 중복하는 거를 빼야 되는데 이 직선까지도 다 빼버리게 돼서 하나를 다시 더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하나를.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10부터 시작해서 두 번 곱하시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로 쓰겠습니다. 뒤에 거 팩토리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C인데 이거 4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 곱해주시면서 뒤에 거 팩토리얼로 이렇게 곱해주십니다. 뒤에 거 팩토리얼로 곱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약분 좀 해볼게요. 약분 이제 약분해보시면 이게 5 약분해보시면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5, 9, 45에서 2, 3은 6 빼주신 다음에 뒤에 더하기 1까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자 P가 40이 나오게 될 거예요. 4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Q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Q도 한번 해볼게.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각형의 개수인데 삼각형은 점 3개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10C3으로 일단 시작을 해. 10C3으로 시작하는데 얘도 문제가 있어. 이 1직선 있죠? 만약에 1직선 상에서 내가 만약에 3점을 고르면 이 3점을 이어봐. 이게 지금 삼각형이 아니잖아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경우의 수가 저 1직선 상에서 3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이거만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숨어 있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서 10C3 해보시면은 10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 곱해주시면서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거든요.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4C3은 4C1이랑 같으니까 4C1은 그냥 4라고 했지? 계산해서 약분해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3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 해주셔가지고 3, 4, 12 자 120 마이너스 4 해가지고 116이라고 답을 내주게 됐고요. 116 그래서 얘가 Q, 얘가 P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 계산해 보시면 156이다 라고 답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156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56 자, 그 다음 13번도 보겠습니다. 13번인데 13번은 자,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만날 때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래. 평행사변형 개수.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거거든요. 두 쌍의 대변이. 가로로, 세로로 평행한 건데 여기서 그냥 가로로 된 평행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세로로 된 평행선 6개 중에서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끝이야.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요거만 하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4C가 6이고 이거 계산해보자 그냥 4C는 4부터 시작해서 2번 그 다음에 6C는 6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보시게 되면은 요거 약분해서 2 약분해서 이제 3이니까 2, 3은 6 3, 5, 15 계산해 주셔가지고 90까지 경우의 수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0까지 경우의 수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가로 4개 중에서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세로 6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르면은 이렇게 고르면 이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이 평행사변형이. 그래서 이 평행선들만 2개씩 골라주면 끝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분할과 분배야. 분할과 분배. 자, 분할과 분배인데 자, 여기는 그 분할이랑 분배의 용어 차이를 잘 구별해 줘야 되거든. 분할이 뭐 하는 거냐면 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 여러 개의 묶음으로 쪼개는 거를 분할이라고 해. 여러 개의 묶음. 예를 들면 6개의 물건이 있으면 얘를 내가 3개의 묶음으로 쪼개겠다 이거야. 3개의 묶음으로. 근데 조심하실 점은 여기서 묶음으로 나눌 때 각 묶음에는 물건이 최소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건이. 만약에
6개의 물건이 있는데 3개의 묶음으로 쪼개겠다라고 하면은 뭐 둘둘둘 이렇게 쪼개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4개, 1개, 1개 쪼개는 거 오케이. 3개, 2개, 1개 쪼개는 거 오케이인데 막 5개, 1개, 빵개. 그러니까 빵개로 나누지 말라라는 거야. 각 묶음에는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 분할의 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일단 요거 미리 쓰고 뒤에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게요. 그 내가 만약에 n개가 있을 때 예시를 들어서 n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내가 만약에 쪼갠다라고 생각해 볼게. 3개의 묶음으로 쪼개겠다. n개를 내가 만약에 3개의 묶음으로 쪼개주게 되면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줘야 돼. 먼저 첫 번째 묶음에 p개가 들어갈 거라면 전체 n개 중에서 첫 번째 묶음에 들어갈 p개만큼을 골라. ncp로 골라. ncp로 고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묶음에 p만큼 들어갔으면 두 번째 묶음에는 q만큼 들어갈 거래. q만큼. 현재 n개 중에서 p개만큼을 이미 골랐으니까 나머지 n-p개 중에서 q개를 골라서 두 번째 묶음에 넣어줄 거야. 두 번째 묶음에 넣어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개 골랐고 q개 골랐으면은 이제 나머지가 r개죠. n-p-qc r 이렇게 이제 삼아줄게. 이렇게 삼아줄 건데 자, 이만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은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묶음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p개 고르고 나머지 중에서 q개 고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2, 3번도 일단 쓰긴 쓸 건데 PQR이 모두 다를 때 2개가 같을 때 3개 모두 같을 때로 나와 있잖아요. 일단 2, 3번도 일단 똑같이 써놔 얘들아. 방금 1번 쓴 것처럼 일단 똑같이 써놓고 내가 좀 더 설명할게. 일단 똑같이 써놓으시고 일단 여기 이제 똑같이 써놓으시고 일단 써놓으시고 더 쓸 게 있어 이제. 똑같이 써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n개를 PQR개로 쪼갤 때 만약에 PQR 중에서 2개가 같아. 2개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2개가 만약에 이 개수가 같으면 그 개수가 같은 게 만약에 2개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3개가 만약에 다 같잖아. PQR이 만약에 다 같으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눠줘야 돼. 자,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중복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중복이 발생해서. 자, 그 다음에 분배인데 분배는 뭐냐면 얘들아 분할은 말 그대로 쪼개는 거고 분배는 나눠주는 거거든. 나눠주는 거. 방금 전에 분할됐던 그 묶음을 이제 이 묶음은 얘한테 주고 이 묶음은 얘한테 주고 나누어주는 거. 즉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분배라고 할 거야. 그 분배의 경우에서는 그냥 너무 쉬워. 내가 만약에 묶음이 n개가 있을 때 그 n개의 묶음을 뭐 n명의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n 팩토리얼을 그냥 곱해주면 되거든. n 팩토리얼. 그래서 저거 분할을 했을 때의 경우의 수에다가요. 분할의 수에다가 그 n명한테 나눠줄 거면은 n 팩토리얼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4번이야. 14번 보시면 자 14번은 뭐냐면 6명의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세 줄로 나눌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시래. 자 여기서 예시 들어볼게.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쪼개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1명, 2명, 3명 1명, 2명, 3명 쪼갤 때 6명 중에서 여기 홀로 들어갈 1명 골라. 이렇게 6실로 골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명이 남았죠. 나머지 5명. 5명 중에서 2명 골라서 두 번째 묶음에 넣어놔. 그럼 나머지 3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3명을 다 골라서 마지막 세 번째 묶음에 그대로 넣어주게 되는 거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6 곱하기
자, 이거 OC는 5부터 시작해서 두 번 곱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5, 2, 10이니까 6, 5, 30, 60. 60으로 답이 나오게 될 것 같고 60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 2번도 보시면 이제 한 명 한 명 4명으로 나눠주는 방법 예술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한 명 한 명 4명으로 쪼갤 때 6실로 먼저 여기에 넣어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가 넣어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을 여기다가 넣어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4명을 이제 골라주게 되는 거야. 한 명 한 명 4명을 골라줄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중복이 발생해. 이거 지금 개수가 쪼갤 때 얘네 개수가 똑같은 게 두 묶음이 있지. 그러면 두 묶음이 있으면 그 두 묶음의 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해가지고 요걸 나눠서 계산해줘야 돼. 중복이 발생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한 명 한 명 4명 쪼갤 때 A, B, C, D, E, F 이렇게 쪼개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A, C, D, E, F 이렇게 쪼개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거든. 이렇게 쪼개는 경우의 수도.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쪼개는 관점에서는 이거 위의 케이스나 밑에 케이스나 똑같이 보는 거야. 똑같이. 이게 A가 몇 번째 묶음에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쪼개진 상황만 보는 거야. 쪼개진 상황만. 쪼개진 상황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은 것으로 지급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같은 게 발생하는 이유는 인원수가 똑같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인원수가 똑같은 것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로 반드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마저 해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이거 2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게 15가지 경우의 수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15가지 경우의 수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도 똑같이 해주면 돼. 2명 2명 2명으로 쪼개라 그러면은 자 둘 이렇게 쪼개주시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6, 2 2명 고르고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남은 2명 중에서 2명을 이제 골라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수가 다 같네.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겠지?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될 거야. 3개가 같으니까 3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3개를 나열한 만큼.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6C는 6 곱하기 5 해서 2 곱하기 1 4C는 4 곱하기 3 해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건 1이니까 지금 계산했을 때 1 나오는 거는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계산 안 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3팩토리얼 분의 1 6으로 이제 나눠주라라는 거거든. 6으로 나눠주라. 나눠주라라는 건데 여기서 약분되는 게 좀 보이죠? 약분되는 게 여기서 이제 요거 일단은 3으로 만들어 놓고 요것도 일단 2로 만들어 놓고 3, 5, 15 3, 5, 15 2, 3은 6 나누기 6이니까 결국 15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15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될 건데 자 일단은 그 개수가 이제 같은 것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수가 같은 거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생각하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밑에 4번 있죠? 4번. 4번이 있죠? 거기 지금 4번에 이제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 세 묶음으로 쪼갤 때 뭐 3명 이렇게 분배하는 경우의 수라고 지금 나와 있지? 분배하는 경우의 수. 거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여긴 지금 좀 잘려 있는데 6명의 학생을 세 조로 나눈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 4번은 6명을 세 그룹으로 쪼개래. 근데 6명을 세 그룹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가 봐봐. 지금 여기서 지금 했듯이 지금 1명, 2명, 3명으로 쪼개냐 아니면 1명, 1명, 4명으로 쪼개냐 아니면 2명, 2명, 2명으로 쪼개냐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쪼개는 거란 말이야. 6명을 세 묶음으로 쪼갤 때. 그래서 이 분할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돼. 근데 이 분할의 경우의 수를 아까 다 지금 구해놓은 거거든. 이거 구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60, 15,
15. 이만큼이 분할의 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분배 세 군데 봉사활동에 배정할 거니까 곱하기 3패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셔가지고 90 곱하기 6 해주셔가지고 얘가 540으로 답을 내주면 돼. 540. 그래서 4번은 문맥을 이제 파악해서 이게 분배까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배까지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15번. 15번인데 15번은 이거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대진표. 대진표는 자 반야구 대회에 5개 학급이 참가할 건데 이와 같은 식의 토너먼트로 진행이 된대. 여기 지금 부전승이 한 명이 있죠. 부전승이 한 명이 있어. 이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쪼개서 내려오면서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 분할. 자, 맨 처음에 가장 위에서 일단 두 팀, 세 팀으로 쪼개줘야 되니까 5팀을 내가 두 팀, 세 팀으로 쪼개. 5팀을 두 팀, 세 팀. 그럼 맨 처음에 5팀 중에서 두 팀을 일로 보낼 두 팀 고르고 나머지 세 팀은 이제 이 오른쪽으로 보낼 세 팀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골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 5팀 중에서 두 팀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이 두 팀은 이미 지금 두 팀이 결정됐으면은 여긴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팀이 여기 넘어올 때 세 팀 중에서 두 팀은 지들끼리 맞붙고 나머지 한 팀은 부전승이잖아요. 나머지 한 팀 부전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이 나머지 세 팀 중에서 두 팀이 왼쪽 나머지 한 팀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써주면 돼.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써주면 돼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OC가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1은 의미 없으니까 날리고 3C2가 3C1이랑 같아서 3이니까 이거 약분해 보시게 되면은 10 곱하기 3 해가지고 일단 답은 30이야. 답은 30. 답은 30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추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추가 설명할 게 있는데 대진표 모양이 좀 달라졌을 때 좀 이게 문제가 달라져.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여백에다가 이거 대진표 새로운 모양을 좀 한번 그립시다. 새로운 모양. 내가 이런 대진표 모양을 한번 가져볼게. 이런 대진표 모양. 이거를 여러분들은 여백에다가 좀 그리시기 바라고. 이런 여백에다가.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 이때는. 요거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적용해 보면 5팀이 이제 4팀 한 팀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5C4 곱하기 1C1 이렇게 들어갈 거야. 5C4 곱하기 1C1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 4팀이 또 두 팀 나뉠 건데 여기서 잘 봐야 돼. 4팀이 두 팀 나뉠 때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두 팀 쪼갤 때 이 양쪽으로 쪼개질 때 이 대진표 모양이 똑같죠. 이게 중복이야. 이게 중복. 대진표 모양이 이게 똑같은 모양 중복이니까 여기서 200분의 1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 200분의 1을. 이 200분의 1을 하는 이유는 대진표 모양이 똑같아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눠주셔야 됩니다.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의미 없는 거 날리고 5C4는 5C1이고 4C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고 뒤에 이제 2분의 1로 나눠주시게 되는 거니까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니까 약분도 되네. 5, 3, 15, 15가지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15가지 경우의 수.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그 여기 2팩으로 나누는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돼. 2팩으로 나누는 이유를. 그 대진표가 이렇게 돼. 잘 봐봐. 만약에 여기 A, B, C, D, E가 왔잖아. 만약에 일단 지우고 이거. 얘들아 이거 지금 A, B, C, D, E 요거 있죠. 요 A, B, C, D, E랑 A, B, C, D, E랑 여기 차리고 요 A, B, C, D, E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있죠. B, A, C, D, E 있지. 얘들아 이거 같은 대진표 같은 대진표. 지금 여기는 A가 여긴 왼쪽에 있는데 여기는 A가 오른쪽에 있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붙는 상대가 누구인지만 중요한 거야. 내가 맞붙는 상대가 누구인지만. 이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맞붙는 상대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같은 대진표를 보는 거야. 심지어 여기서 CD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A, B, CD가 바뀌어서 CD가 여기로 오고 A, B가 만약에 여기 온다. 이거 다 같은 대진표야. 같은 대진표. A, B, C, D 이 순서나 CD, A, B 이 순서나 결국에 이제 대진표 위로 올라갔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다 같은 대진표 모양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모두 같은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인원수가 같아가지고 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나누기 팩토리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나누기 팩토리얼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조금 더 할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렬과 그 연산 여기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과 그 연산. 자, 이제 이게 새로운 파트로 또 넘어와서 행렬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여기 보면은 다음 표는 두 가게 A, B의 과일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을 나타낸 거래인데, 뭐 A 가게는 사과 세트 뭐 9개, B 가게는 오렌지 세트 6개를 판매했다라는 건데, 자, 이 표에서 지금 보니까 이 숫자들만 내가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숫자들 뽑아내서 이렇게 괄호로 한번 감싸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대. 985 1276이 되지. 순서대로 985 1276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숫자만 뽑아내가지고 괄호로 감싼 저러한 꼴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를 거거든. 행렬. 그 행렬이라는 게 행이 가로 얘기하는 거고 열이 세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수나 문자를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했으니까 자,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가지고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렬. 행렬이라고 얘기해 주자. 행렬. 그리고 행렬을 이루는 그 각각의 수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 성분이라고 얘기할 거야. 행렬을 이루는 그 각각의 수나 문자.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요 985, 1276 요거는 다 저 행렬의 성분이 되는 것이고요. 성분. 이 성분을 가로로 배열한 줄을 행, 세로로 이제 배열한 줄을 이제 열이라고 할 거야. 가로로 배열한 게 행입니다. 세로로 배열한 게 열이고요. 근데 가로로 배열한 거를 위에서부터 제1행, 제2행, 제3행 이와 같이 나타내 줄 것이고 세로로 배열한 거를 이제 왼쪽에서부터 제1열, 제2열, 제3열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될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위의 표에서 이제 위표를 행렬로 나타낸 거에서 제1행은 이제 무엇이냐? 아까 1행이 얘네 세 개 얘기하는 거거든. 첫 번째 가로줄 985죠. 985. 여기서 제1행은 985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제3열을 물어봤다. 세 번째 세로줄 여기야. 왼쪽이 첫 번째야.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세로줄은 56이죠. 56. 56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56.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m 곱하기 n 행렬. 저거 이제 그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를 지금 나타낸 거야.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를 나타낸 거.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나타낸 이러한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하거든.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의 개수야. 앞에가 행의 개수, 뒤에가 열의 개수야. 근데 만약에 m, n이 같을 수도 있을 건데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을 건데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정사각 행렬. 정사각형이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니까 정사각 행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둘 다 n으로 나오는 행렬을 n차 정사각 행렬이라 부를 거야. n차 정사각 행렬. 만약에 저 행과 열이 저게 만약에 뭐 세 개 세 개로 만약에 주어져 있다.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로 주어져 있으면은 행과 열이 세 개 세 개다 3차 정사각 행렬. 두 개 두 개다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 곱하기는 이제 0으로 바이라고도 읽어요. m 바이 n 행렬 혹은 m행 n열의 행렬이라고도 나타낼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앞에 거는 행이 몇 개인가 뒤에 거는 이제 열이 몇 개인가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성분이야. 행렬의 성분. 행렬의 성분은 행렬의 제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의 성분을 그 행렬의 ij 성분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뭐 i번째 행, 그 다음에 j번째 열에 딱 교차하는 순간이 있어. 요 그림처럼. i번째 행, j번째 열이 딱 만나는 그 교차하는 지점에 어떤 행렬의 성분이 떠져 있을 건데, 그 성분을 그 행렬의 뭐 i, j 성분이라고 나타내면서 이걸 aij라고 나타내. aij. ij는 밑에 조그맣게 쓰시는 겁니다. ij 조그맣게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건데, 만약에 2 곱하기 3행렬이 있다라 가정해 볼게. 2 곱하기 3행렬. 2 곱하기 3행렬은 이 행이 2개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열이 3개야. 열이 3개. 그러니까 가로가 2줄이란 얘기고 세로가 지금 3줄이란 얘기거든. 지금 그 얘기인데, 각 행렬의 성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A 밑에 조그마한 숫자 2개 있죠. 이 11, 12, 13, 21, 22, 23 있는데 앞에 숫자가 그 성분이 위치한 행 번호.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그 성분이 위치한 열 번호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열 번호.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A의 21이다. 그러면은 이 행렬의 두 번째 행의 1열에 해당이 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 행의 1열에 해당이 되는 거. 두 번째 행이 여기고 1열이 지금 여기니까 얘가 저 A의 21이 되는 것이고, 혹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직접 다 써보던가, 아니면은 이 행렬 A의 성분을 간단하게 A의 IJ로 퉁쳐놓고 현재 행의 개수 몇 개인지, 현재 열의 개수 몇 개인지를 저렇게 다 나열을 해보기도 해. 저렇게 나열도 해보시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행렬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대문자 ABC로 쓰고요. 그 행렬에 대응하는 성분은 보통 소문자로 나타낼 거야. 소문자로 대응하는 알파벳 문자로 나타낼 것이고, 영어로는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 성분은 이제 엔트리라고도 이제 이름을 붙인대요. 매트릭스 엔트리라고도 한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행렬, 이제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성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 이거 되게 쉬워. 두 행렬이 있는데 두 행렬이 완벽하게 똑같은 행렬이 되려면 당연히 두 행렬이 똑같은 꼴 이어야 되거든. 모양 자체가.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일단 최소한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되는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만약에 일치하면 두 행렬은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얘기해. 같은 행렬이 아니라 같은 꼴이라고 얘기해. 모양이 똑같다 얘기야. 모양이 똑같다. 근데 모양이 똑같은데 모양도 똑같으면서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도 만약에 완벽히 일치한다면 이때 비로소 두 행렬을 같은 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행렬을 같은 행렬이다. 이것을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은 기호로 A는 B와 같이 나타냅니다. A는 B와 같이 나타내줄 거야. A는 B와 같이 나타내줄 거고, 예를 들어서 2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있죠? 행이 2개, 열이 2개인 두 2차 정사각 행렬 예시로 들 건데,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만약에 있을 때, 만약에 두 행렬이 만약에 같은 행렬이라면 서로 대응하는 성분 끼리끼리 같아야 돼. 서로 대응하는 성분 끼리끼리 모두 다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서로 같지 않다면 대각선 하나 찍 그어주면 되겠죠? 같은 게 아니라면 대각선 찍 그어주시고, 만약에 행렬이 3개가 있어가지고 A, B, C가 있을 때 A, B가 같고 B, C가 만약에 같다면 A, C도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 받아들여지죠. 이제 A, B 같고 B, C가 같으면 A, C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좀 볼 건데, 필수예제 1번. 자, 행렬 A와 행렬 A의 성분 AIJ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나타내래. 이거 처음 하면 헷갈리거든. 보시면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이네. 얘들아, 이거 행의 개수가 3개다. 가로줄이 3개고 세로줄이 지금 2개거든. 그럼 이게 가로줄이 먼저 오고 세로줄이 나중에 와야 돼.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니까 저거 3 곱하기 2 행렬인 거야. 저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니까 3 곱하기 2고요. 그 다음에 2번은 A12, A22가 더했을 때 2냐라는 얘기거든. 더했을 때 2냐. 쟤는 보시면 얘들아 A12라는 거는 봐봐. A12는 지금 1행 2열이야.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세로. 얘가 A12야. A12. 제가 A12고 그 다음 이제 A22 있죠? A22는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2야, 2. 더해주니까 당연히 지금 6이 나오니까 얘도 지금 틀린 거죠.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야. 다음 3번. 1열의 모든 성분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냐? 얘들아 1열은 첫 번째 세로야. 얘네 세 개를 다 곱하라 이 얘기야. 다 곱해주시면은 몇 나오게 되냐면은 0이 나오죠. 0. 틀렸다. 그 다음 4번. IJ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AIJ가 마3이 아니냐 이 얘기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냐면 이 행번호와 열번호가 다를 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행번호랑 열번호가 같은 게 얘네 둘이거든. 왜냐면은 얘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얘가 이제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잖아. 저렇게 되시는 거죠. 저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얘네 둘은 IJ가 같고 나머지 4개는 IJ가 다 다른 거거든. 그 위치에 해당하는 행번호랑 열번호가 지금 이제 다른 거야. 다른 거. 얘네는 이제 다 다른 건데 다른 거. 근데 얘네는 지금 다 마3이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야. 마3이 아니니까. IJ가 다른 나머지 모든 성분들은 다 마3은 아니기 때문에 저 4번이 맞는 설명. 답은 그래서 4번이고 5번 3,1 성분과 1,2 성분의 합. 얘들아 3,1 성분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 마3 얘기하는 거고 1,2 성분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4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4. 얘네들이 지금 더하라는 건데 더해보면 1이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1 나오게 되니까 얘는 이제 탈락이다 라는 거예요. 탈락이다. 탈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죠. 4번. 4번으로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 보시면 2번 자 여기는 좀 생각 좀 해야 돼. 여기는 자 1번 자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에 저 IJ 성분 있죠? IJ 성분을 이처럼 표현하겠대. 이런 게 너네가 좀 어렵거든. 이때 행렬 A를 구하라고 했는데 IJ의 조건이 나와 있어. I는 이제 앞에 있는 거니까 행 얘기하는 거고요. J는 이제 열 얘기하는 건데 이거 2 곱하기 3행렬 의미하는 거야. 2 곱하기 3행렬. 행이 2개, 이때 열이 3개니까 2 곱하기 3행렬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행렬 A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행렬 A를 소가로 해줄게.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거다? 뭐냐면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이제 이게 I랑 J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죠. 이거 I에다가 1, 2, J에다가 1, 2, 3 다 넣어봐야 돼, 얘들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넣어봐야 되거든. 자, 일단은 봐봐. 1, 1, 1, 2, 1, 3, 2, 1, 2, 2, 3 다 넣어봐야 돼. 이거 다 넣어서 다 채워야 돼. 천천히 따라와. 1, 1 한다. IJ 1, 1이야. 1, 1은 밑에 거지, 밑에 거.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2라는 거야. 둘이 더해서 2. 1행 1열은 2로 채우고 그 다음에 1, 2 한다. 1, 2. IJ 순서 얘기하는 거야. 1, 2면 1, 2는 밑에 거거든. 1, 2. 1, 2 넣어봐. 3. 이렇게 채우라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 이거. 그 다음에 1 잠깐만. 이거 지금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조금 늘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1, 3. 1, 3을 해보시면은 1, 3 밑에 넣어야 되거든. 더하면 1, 3 더해서 4야, 4. 더해서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을 넣어볼 건데 2, 1. 2, 1은 위에다 넣어야 되거든. 위에다가. 위에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시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2입니다. 2, 2는 밑에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4.
마지막 2, 3입니다. 2, 3도 밑에다 넣어줘야 되거든. 이건 5가 나오게 됐고요. 5가 나오게 됐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그림은, 자, 어느 미술관에 나와 있는 전시홀 H1, H2와 각 전시홀을 연결하는 이동 방향을 지금 이제 나타낸 것이래, 이동 방향. 이게 뭐냐면, 행렬 X의 성분을, 자, HI에서 HJ까지 가는 방법의 수로 정하게 돼, 방법의 수. 이랬을 때 행렬 X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행렬 X. 이게 뭐냐면, 여기서 행렬 X가 지금 이제 2/2 행렬이거든요. 이게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 이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 그러니까 이제 성분이 이제 위에 2개, 밑에 2개로 나오게 됐고요. 위에 2개, 밑에 2개.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그 IJ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11, 12, 21, 22 다 해봐야 되거든. 이게 IJ가 둘 다 11이면은 H1에서 H1으로 가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하나 있지 않니?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H1에서 H1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그 다음에 IJ를 1, 2로 적용해주면 H1에서 H2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 이렇게 그냥 이동하는 그 방법의 수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야.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 1이야. I가 2고 J가 1이면 H2에서 H1로 가는 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H2 있죠? 이거 자기 자신으로 지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 IJ가 둘 다 2이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고 HI에서 HJ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이처럼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처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번이야, 3번. 3번은 두 행렬 AB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이거든요. 2차 정사각행렬인데 얘네들이 지금 같대. 같은 행렬이래. 같은 행렬일 때 ABCD를 이제 구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으면 돼. 대응하는 것끼리. 다 쓰고 계산만 잘하면 돼.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C, C 플러스 4는 B, B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워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연립해 볼 건데, C가 마3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3을 넣어주면 B가 1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나갈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봐봐. B가 1이니까 여기서 D를 구해보시면 D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D가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D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 이제 A가 0 나오게 되는 것 같아. A가 0.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될 것 같아. 이 끝이야, 이게. 아, 그냥 A가 0, B가 1, C가 마3, D가 마1이구나. 그냥 알맞게 잘 연립 계산해주면 돼.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행렬의 덧셈입니다. 덧셈. 이제 덧셈, 뺄셈, 실습에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직관적이고 쉬운 거거든. 뭐냐면 그 일단 전제가 두 행렬이 같은 꼴일 때가 전제야. 같은 꼴일 때. 똑같은 이제 행과 열의 개수를 가질 때 두 행렬을 더하기도 해볼 수도 있고 빼기도 해볼 수가 있어.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한 거를 행렬 A와 B의 합으로 하면서 이렇게 A 더하기 B로 나타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만약에 이거 봐봐. 행렬 A가 요게 성분이고 행렬 B가 만약에 요게 성분이면은, 만약에 얘네 두 행렬을 더하라라고 했으면 더한 거는 대응하는 성분끼리 끼리끼리 그냥 더하면 돼. 대응하는 것끼리. 간단하죠? 대응하는 것끼리 더하면 돼. 밑에 예시가 나와 있거든. 여기 A, B 두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들이 더한 행렬이 무엇이냐? 자, 대응하는 것끼리 1, 4 더해서 5, 마이너스 2랑 3을 더해서 1, 2하고 1을 더해가지고 3, 3하고 마3을 더해가지고 0,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돼요. 이 끝이야, 이게.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그 덧셈은
이제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면은 우리 그 숫자랑 똑같거든요. 더하는 순서가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똑같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원래 괄호를 우리가 수학에서 먼저 처리하잖아. 앞에 거를 먼저 처리하든 뒤에 거를 먼저 처리하든 그 결과가 같다. 여기 하나 더 쓰자. 등호 하나 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하나 더 써놓자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여기서 이거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밑에처럼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뭐라 나타내 주시냐면은, 요 구별을 잘 써야 돼. 이거는 숫자 0인데, 자, 요거는 알파벳 대문자야, 대문자. 모든 성분이 숫자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행렬의 기호가 알파벳 대문자 O야, 이거. 구별해서 쓰세요. 구별해서 쓰시기 바라고,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렬들을 각각의 행렬에 대한 영행렬이라고 얘기해 줄 건데, 영행렬.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라는 행렬이랑 똑같은 꼴인 영행렬을 더하면, 이거는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니까 더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지, 자기 자신이.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더할 게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이 나와. 뺄셈. 이것도 간단해. 그냥 빼면 돼. 그 A라는 행렬이 A, B, C 되면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은 부호를 다 뒤집어 놓은 게 마이너스 A 행렬이야. 부호를 다 뒤집어 놓은 게 마이너스 A 행렬이고, 그래서 두 행렬이 같은 꼴일 때 이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그 빼기로 처리하는 거 있잖아. 그거야 그냥. 그거 빼기로 처리하는 거. A 빼기 B 행렬이라고 얘기할 거야. A 빼기 B 행렬. 그냥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두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 둘이 뺀다. 그럼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야. 대응하는 성분끼리 앞에서 뒤에 거를 그냥 다 빼주시는 겁니다. 그냥 빼면 돼. 예시를 들면 두 행렬 A, B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빼기 B를 해라. 그럼 앞에서 뒤에 걸 빼. 1 빼기 마4. 1 빼기 4에서 마3. 마이에서 3을 빼주니까 마5. 2에서 1을 빼주니까 1. 3에서 마3을 빼주니까 6이라고 지금 나오게 되지. 6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등식 계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이 등식 계산하는 게 또 나올 거거든요. 이제 등식 계산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어. x 플러스 b가 a래. 여기서 내가 만약에 x를 구하고 싶으면 b를 이항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b를 이항해주면 x는 a 빼기 b래. a 빼기 b.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항을 해서 계산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요. 이항해서 나는 계산을 잘할 거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실수배인데, 이거는 몇 배 하는 거야. 몇 배. 행렬 A와 이무의 실수 K에 대해서 각 성분을 K배 하는 행렬을 A의 K배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행렬 앞에 K를 곱해주면 A라는 행렬에다가 전체적으로 K를 곱하라는 거야. K를 곱하라는 거. 만약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KA는 전체적으로 다 K를 곱하라는 얘기야. K를. 뭐 당연한 거야 이거. 이것도. 당연한 건데 1A는 곱하기 1을 하는 거니까 1 곱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냅두는데, 마이너스 1A는 이제 마이너스 A만 쓰도록 하고, 0을 곱하게 되면은 모든 성분이 0으로 바뀌니까 0행렬이 될 것이고, 0행렬에다가 몇 배를 하더라도 그대로 0행렬이 나오게 될 거야.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걸 토대로 이 행렬 A에다가 3배 한 걸 적어라. 다 3배 하면 돼. 곱하기 3. 곱하기 3 한 걸 쓰면 돼. 곱하기 3 한 거. 마이너스 2A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을. 이 끝이야 이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 이렇게 처리해 볼 수가 있겠고, 실수배의 성질을 뭐 당연한 건데 KL 하나 아니면 LA에다가 K 하나 똑같다. 더하는 거는 찢을 수 있다. 뭐 분배할 수 있다. 뭐 저거 당연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 어려운 거 없고요. 이제 우리가 요거 계산만 잘해보면 돼. 두 행렬 AB 주어져 있을 때
요걸 계산해버려, 요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먼저 이거,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대입할 거야. 이거 풀어보시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2A 더하기 2B로 나오시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동류항이죠, 동류항 지금? A 더하기 4B로 나오게 되겠지? 동류항을 먼저 정리해보면은, A 더하기 4B로 나오게 될 거야. A 더하기 4B. 그럼 끝난 거야. 저 A에다가 4B를 더해보자. A를 일단 먼저 한 번 더 쓰시고요. A를. 그 다음에 이제 4B 해볼게요. 4B. 마이너스 12, 12, 4, 24, 8. 이렇게 일단 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냥 더하면 돼. 이거 그냥. 대응하는 것끼리 잘 더해보시면 되는데, 더해보시면, 자,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10, 얘가 6, 얘가 21, 얘가 3, 얘가 1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뭐 4배 하고 그냥 잘 더하면 돼. 이 끝이야 이게. 뭐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인데 5번인데 5번도 간단해. 5번도 저 5번은 뭐 하는 거냐면 두 행렬 A, B가 있을 때 자, 요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해보래. 요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 이것도 좀 전개해서 정리할 거야. 다 전개해서 괄호도 풀고 해보시면은 2x-2a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를 이제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만 남기기 위해서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치기 할게. 바꿔치기. 자리를 서로 이항해가지고 바꿔치기 해버릴 거야. 바꿔치기를. 해보시게 되면은 2x가 넘어가면은 여기 빼기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요게 넘어가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일단 될 건데 이렇게 이거를 마3으로 나눠줘가지고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 얘를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x를 먼저 구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저기 정리해 놓은 거에다가 A, B 저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할 거야. A, B를 이제 대입해 줄 겁니다. A가 현재 2, 마3, 그 다음에 4,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여기다가 다 3분의 2를 곱해야 돼. 3분의 2를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1, 3분의 4, 1. 이거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걸 더해주시면. 대응하는 것끼리 잘 더해주시면 됩니다. 대응하는 것끼리. 해보시면 되는데 자 얘네 둘이 한번 더해보시면 3분의 8이고요. 동류항 요거 마이너스 4 요거 더 통분해서 해보시면 3분의 12에다가 더해주니까 3분의 16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게 그냥 답이야. 덧셈만 잘 해보시면 됩니다. 덧셈만. 자, 이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